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 클럽 마약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라는 내용으로 로이 슈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한 클럽을 놀러를 갔는데 한 외국인으로부터 술이 든 잔을 건네받았습니다. A씨는 공짜 술이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술을 들이켰는데 순간 몸이 저릿해지며 사람들이 입은 옷이 물결치는 예술작품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술을 건넨 외국인 등 그 관련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소위 이제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 엑스터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3호 남호 계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이 마약을 여기 보면은 케타민이나 엑스터시를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잔 등에 마시는 사람 몰래 마약을 빠뜨리는 행위, 이른바 퐁당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서서히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마약 밀수업자들이 마약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술잔 등에 몰래 마약을 타서 권하기도 하고, 남성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에게 마약을 타는 음료수를 권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이거 성관계 이제 뭐 성폭행 마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명 물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모르고 마약을 접했다면 처음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위가 인정되지 않아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고 보아가지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되어 유통책이나 구매자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나 이제 클럽에서 마약을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는 경우가 많고, 제가 직접 사건을 진행해도 클럽에서 이제 마약을 접하는 경우에는 클럽에서 이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받은 다음에 그 마약 공급책에 또 이제 같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 중 초범의 비율이 2022년 75%에 이르는 등 신규 마약 사범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뭐 호기심에 접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마약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범 호기심에라도 바로 구할 수 있어서 지금 뭐 신규 사범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실무적으로 저도 이제 진행하는 사건들 보면은 뭐 일반인들이 좀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은 진짜 뭐 말 그대로 주부, 뭐 대학생, 일반인들이 좀 많이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당국은 초범이라도 상습적인 투약이 확인이 되면 높은 수위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애초 마약을 접촉하지 않은 것이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호기심에, 솔직히 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도 이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기심에라도 마약을 접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을 사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마약을 직접 뭐 말 그대로 구하지 못하더라도 뭐 미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투약 혐의라고 해도 마약 투약이나 소지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사전 영장 없이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 약물이 검출되면 처벌 피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모발에서 나오고 소변에서 나오면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겠죠. 양성이 나오면 어려움으로 혐의를 받는 즉시 마약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매체들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약 사건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이랑 좀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위에서 보셨듯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 좀
뭐 징역형 나오는 경우도 많고 가뜩이나 요즘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마약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속돼서 수사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해도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진술을 하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때는 그 두 가지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 그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 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그 많이 다뤄본 마약 사건 중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해 내셨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서 그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